이번 주 삼성전자 위아래로 정신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성의 방향을 결정할 진짜 사건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예정돼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굵직한 사건이 사흘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줄 중반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 기업의 실적이 나왔고 곧바로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 미국의 새 중앙은행 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죠. 호재와 악재가 뒤섞이면서 삼성 주가도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좌가 어지러우셨다면 바로 이렇게 방향이 계속 엇갈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지금 삼성을 어디에 세워놨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사건이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지를요. 먼저 이번 주에 나온 세 가지 사건부터 정리해볼게요. 첫째,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 기업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넘겼어요. 이 회사가 잘 팔린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메모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삼성이라 이건 분명한 호재였습니다. 둘째,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돈은 돈줄이 조여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으로 들어오려던 자금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주가엔 부담을 주는 악재였죠. 셋째, 미국의 새 중앙은행 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연설에 나섰어요.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디로 갈지 힌트를 주는 자리라 시장이 잔뜩 주목했는데 이 여파는 주말과 다음 주 초에 걸쳐 서서히 반영될 겁니다. 이렇게 호재 하나, 악재 하나, 지켜볼 변수 하나가 한꺼번에 겹쳤어요. 이게 이번 주가 그토록 어지러웠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어지러운 한 주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나왔는데도 삼성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게 자연스럽죠. 겁먹은 사람들이 서둘러 팔면서 매물이 쏟아지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투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삼성은 출렁이면서도 결국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팔 사람들이 그동안 이미 상당히 빠져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던질 물량이 줄어들면 같은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예전만큼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을 들고 있는 쪽이 웬만한 악재에는 흔들리지 않는 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번 주의 출렁임은 삼성이 힘을 잃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가까웠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다음 주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엔 그 바닥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됐어요. 주 중반에 나온 엔비디아 기업의 실적 기억하시죠? 그게 단순히 그 회사만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 안에는 삼성이 공급하는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잘 팔린다는 건 삼성 메모리를 사갈 곳이 계속 늘어난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주 그 실적은 삼성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줄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걸 옆에서 확인해준 셈이에요. 그러니 지금 삼성은 금리라는 단기 악재에 잠시 눌렸을 뿐 정작 돈을 벌어들이는 힘 자체는 오히려 더 분명해진 상태입니다. 눈앞의 주가와 회사의 실제 체력은 지금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번 주도 꽤 큰 폭풍이 지나갔지만 다음 주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음 주 후반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그냥 고용 숫자 하나로 보이지만 시장이 이걸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게 바로 이 고용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마침 금리 결정 회의 사이의 공백기라 이번 고용 지표가 다음 금리 방향을 읽을 몇 안 되는 단서로 꼽힙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의 관심은 딱 하나에 쏠려 있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느냐 아니냐. 다음 주 그 고용 숫자가 이 질문에 가장 강력한 힌트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 고용?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난 삼성에 투자하고 있잖아. 아니요, 상관이 꽤 큽니다. 그 연결고리를 짚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경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로 읽혀서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커지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안전하게 이자를 받던 돈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돈이 향하는 곳 중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가장 먼저 담는 게 삼성 같은 대형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고용 숫자가 미국 금리를 움직이면 그 금리가 외국인 자금의 방향을 바꾸고 그 자금이 삼성으로 흘러드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남의 나라 지표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도미노의 맨 끝에 내 삼성 계좌가 놓여 있는 겁니다. 즉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피보지 않으려면 지금 이 부분을 꼭 명심하고 인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 방향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로 얘기했는데 강하게 나오면 정반대가 되거든요.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미국 입장에선 아직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던 돈들이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려 하고 외국인 자금이 우리 같은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려는 압력이 생깁니다. 그 도미노가 삼성의 불리한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 발표를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 주주분들은 이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른다는 거냐 내린다는 거냐? 그 답은 고용 숫자가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에 달렸으니 두 갈래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
경우입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는 경우예요. 이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눈치 보던 외국인 자금이 삼성으로 다시 들어올 여지가 생겨요. 이번 주 내내 눌려있던 삼성이 위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경우입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는 경우예요. 이러면 아직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외국인은 신중해지고 삼성도 당분간 다시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고용 발표 뒤에 외국인 자금이 삼성으로 향하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면 방향이 잡힙니다. 여기서 대응에 대해 짚고 갈게요. 이런 큰 발표를 앞두고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한쪽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고용 숫자는 뚜껑문을 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데 미리 사거나 파는 건 눈 감고 방향을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발표 전에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발표 후에 빠르게 읽고 움직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발표 직후 외국인 자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삼성 같은 대형주로 향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방향만 제대로 읽으면 남들이 우왕좌왕할 때 한 발 먼저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큰 이벤트는 미리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불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보의 속도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발표가 나오는 순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곧바로 대응합니다. 반면 개인은 뉴스를 한 박자 늦게 접하고 그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움직인 뒤인 경우가 많죠. 이 속도 차이 때문에 개인은 늘 뒷북을 치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더더욱 발표가 나오기 전에 두 방향을 미리 그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약하게 나오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저렇게.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미리 넣어두면 실제 발표가 나왔을 때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결국 개인이 기관의 속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다음 주를 가르는 진짜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유형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리신 분들, 겨우 본전을 찾아서 팔아야 할지 추가 매수할지 기회를 보는 분들, 아니면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오늘은 제가 그런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전부 가져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일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곳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 삼성은 호재와 악재가 뒤섞이며 흔들렸지만 금리 악재에도 무너지지 않고 바닥을 다졌어요. 그리고 다음 주 미국 고용 지표가 금리와 외국인 자금을 거쳐 그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 발표 전에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발표 후에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읽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흔들리는 장 지켜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 그 발표가 어떻게 나오고 삼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제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